메이저 코인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마이너 코인이라든가 가격이 요동치는 애들을 투자하려고 한다? 요것도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코인스코어입니다. 이번 주도 불장에 상승할 만한 알트코인 고르기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주간 불장에 상승할 만한 알트코인으로 이제 김치코인 테마를 일단 좀 찝어서 하나의 카테고리죠. 그래서 김치코인이라는 그런 테마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종목 코인들을 좀 집어서 이런 코인들이 가격별로 뭐 차트를 보면서 뭐 이 정도에 진입하기 좋고 뭐 이때 손절하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요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 봤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었던 김치코인들을 먼저 오늘 좀 간단하게 일단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테마 다른 카테고리의 코인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 오늘 또 좀 알려드리고, 첫 시간이니까 또 좀 가볍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영상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기존에 계속 보고 있었던 김치코인들 보려면 이제 빗썸에서 보고 있었죠. 빗썸에서 이제 거래소 쪽을 들어가서 종목명을 검색을 할 건데 저희 기존 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서 또 다 체크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몇 개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매번 보던 뭐 바이오 패스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이 친구 바이오 패스포트 이제 차트를 좀 보면은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간대랑 구간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구간과 요 정도 시간대에서 조금 매수하기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일정량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또 몇 주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최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이제 처음에 매수를 시작했던 구간보다는 좀 아직 위쪽에서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시 가격이 오면은 추가 물량을 진입하던지 뭐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간에서 익절하실 분들은 뭐 저라면 익절 안 하겠지만 여기서 뭐 줄 때 먹고 나가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추가로 나중에 왔을 때 물을 타던지 하는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금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테마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김치코인 테마가 불이 붙는 뭐 그런 시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도 또 조금 더 체크를 해서 확인을 좀 할게요. 두 번째 거 레이블 AI 비트가 하락하면서 마찬가지로 다 가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알트코인이든 비트가 조정이 나오면은 같이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로 밀고 있는 그런 테마 카테고리가 아니면 조정을 이렇게 받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것도 몇 주 전에 이제 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격까지도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본전이겠죠. 근데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제가 선 그어놨던 것들이 좀 저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물량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살펴봤으니까 한 두 개만 더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APM 코인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면 이런 애들도 기존에 이 정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상승을 했다가 지금 또 제자리로 와 있는 모습이라서 물량 같은 것들은 본인이 좀 생각을 하셔서 추가를 하시거나 그냥 본절에 나오시거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가격 대비 아직까지 위에 있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김치코인이라는 테마 하나의 카테고리를 좀 벗어나서 다른 또 테마와 카테고리를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마냥 김치코인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도 많이 갈 텐데 지금도 좀 많이 간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하나의 테마를 고르는 방법을 일단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테마를 고르려면 어떻게 이제 좀 찾으면 좋은가.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또 코인마켓캡에 가서 좀 보면 좋습니다. 딱 접속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바로 나와요. 모든 암호화폐라고 해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쭉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순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순위냐? 그럼 시가총액 순위예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과 발행량, 그다음 유통량 대비해서 가격이 가장 높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그런 애들을 지금 순위를 1위부터 쭉 매겨놓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옆에 카테고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누르면은 24시간 가격 변동에 의한 암호화폐 섹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섹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가장 불붙어 있는 카테고리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김치코인이라는 카테고리는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은 이런 데서 김치코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김치코인이라는 거는 약간 한국 사람들끼리 좀 별명
별명을 지어놓은 거고, 그 김치 코인들도 다 각자 이 모든 카테고리 안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우르게 이제 한국에서 만든 코인이고 한국 거래소들이 운전하고 이러니까 특별한 좀 카테고리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카테고리로는 김치 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식적인 카테고리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기간에 가장 이제 많이 관심받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나열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이 모든 전체 카테고리의 시가총액과 이 모든 전체 카테고리의 거래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1위가 뭐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저도 발음을 못하는데, 여기 보시면 랩드, 스테이크드, 앤 리스테이크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뭐냐면 자산이 랩핑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체인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제 랩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갈 때 이제 랩드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랩핑이 되어 있는 코인이랑 그 랩핑된 코인을 가지고 다른 체인에 가서 이제 스테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치죠. 예치를 하고 그거를 또 재예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산 자체가 이렇게 이더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더랑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체인에 가서 이제 예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해서 가장 많이 지금 자금이 몰려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좀 적죠.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높은데 거래량이 낮다. 그러니까 묶인 돈이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는 돈이죠. 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코인 시장에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건전하다. 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자금이 많이 몰려있는 거는 노는 돈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으로는 지금 밈이랑 솔라나 쪽인데 이게 지금 거의 한 2달 가까이 계속 상위권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불장에 시작할 때 도지코인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솔라나도 많이 올랐죠. 두 개가 같이 오른 이유가 도지도 많이 오르고 뭐 시바이누도 많이 오르고 이랬는데,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밈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극성을 하면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요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뭐 폴카다 생태계라든가 뭐 디파이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이렇게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카테고리는 뭐냐, 저는 기본은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정말 기본적인 코인을 좀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밑으로 좀 내리다 보면 레이어 1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레이어 1이 뭐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코인이 레이어 1 코인입니다. 그래서 전송이 가능하고, 또는 그 안에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죠. 이제 그런 계약 기능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인데, 계약 기능은 또 따로 빠집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섹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전송이 되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넷 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메인넷 코인들 중에서 이 시총 10위권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코인을 할 거면 이런 애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기본적인 시총 상위가 있었죠. 이런 카테고리를 따지지 않고 모든 코인들을 나열했을 때 시총만으로도 순위를 나열을 했었었는데, 얘네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시총 순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10위권까지가 20위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시총 20위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옆에다 별 체크를 해놨는데, 요런 애들은 제가 아발란체나 에이다 같이 뭐 이렇게 좀 단기간 올라와 있는 애들이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히 계속해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자금이 돌 네트워크,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용이 될 것 같은 네트워크들을 제가 이렇게 별표를 좀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더리움이 계속 1등이었어요.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부터 얘네는 이제 전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빠르고, 이 안에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얘네가 이제 부동의 1위였죠. 그래서 자금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고 뭐 거래량도 높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밑에 솔라나나 이런 애들도 지금 꽤 많이 따라온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BNB를 좀 뛰어넘기 직전이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BNB를 넘었죠. 솔라나 같은 경우가 속도도 빠르고 사용 편리도 엄청 편하고 확장성도 좋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온 모습이고, 요 밑에 애들은 사실 별로 저는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도 적고 그 다음에 뭐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잠깐 올라와 있는 거라고 보고, 트론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원체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테더가 이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테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트론도 항상 많이들 쓰는 그런 네트워크였고, 그 다음 요즘 좀 건실하게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라서 저는 얘네들도 별표 체크를 좀 해놨고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파이 섹터가 조금 붐하면서 같이 올라온
온 걸로 보여서 이런 애들은 잠깐 반짝하는 애들은 제가 체크를 안 했고 앞으로도 몇 달간은 좀 계속 굳건하게 갈 애들만 이 별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투자하고 싶은 코인을 찾고 싶다 하시면 요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차트를 보거나 가격적인 걸 논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코인 첫 번째 시간처럼 이런 카테고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은 그런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다룰 거고요. 이 내용 자체를 정리를 좀 하자면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고 이 코인들이 이제 불장에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카테고리가 성장을 할 때 여기도 보시면 솔라나 생태계가 있고 폴카다 생태계가 있죠. 그래서 아까의 그 레이어 1 코인들이 진짜 또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애들 순위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레이어 1이 굉장히 베이직한 좀 기본적인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을 먼저 봐야 이 뒤에 이런 하나의 생태계가 또 이렇게 반짝하는 것들도 따라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솔라나 거구나. 솔라나는 네트워크가 요즘 빠르고 사용이 좀 편리하니까 지금 3위권까지 올라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레이어 1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각자의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장점이 무엇이냐? 그럼 당연하게도 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사용량이나 사용자들이 많으면은 얘네들이 다 수수료로 타지는 애들입니다. 수수료로 태워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총 상위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단기적으로 사서 단타 같은 경우로 이제 매매 수익을 내는 쪽보다는 이걸 어딘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네들을 사고 홀딩하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산 사람들이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나 어디다 예치시켰어. 근데 예치시킨 동안 이더리움이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 오르는 거랑 예치 이자까지 해가지고 수익이 2배 정도 났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밈코인처럼 10배 오르고 30배 오르고 100배 오르고 이런 거는 기대할 수는 없겠죠. 시총 상위권도 20위권까지 있는 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5위권까지 보면은 지금 10위권 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메이저 코인들이 있는 거라서 메이저 코인에 대해서 모른 상태로 마이너 코인이라든가 가격이 요동치는 애들을 투자하려고 한다? 요것도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좀 빵빵하고 그다음 사용자들이 많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좀 의견입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좀 상승폭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못 가는 애들도 있죠. 이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상승하는 것만큼 못 따라가기도 했지만 이 뒤에 만약에 이 이더리움이나 이런 네트워크 사용량이라든가 사용자가 늘어난다라던가 이 안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비트를 뛰어넘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 상승률보다는 좀 높은 거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게 이 레이어 1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치코인이라든가 이런 애들보다는 좀 덜 상승할 수 있는,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치면 약간 우량주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레이어 1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코인마켓캡에서 이런 카테고리별로 좀 보는 법, 이런 거를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다른 카테고리 안에서도 어떤 코인들이 이제 많이 좀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이 코인이 뭔지 알아보는 법과 이런 거를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깊게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보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이런 코인이 있다. 레이어 1 같은 경우가 카테고리 중에서도 아주 가장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보고 가자. 왜냐면 이제 김치코인 카테고리 자체가 사실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좀 안 좋은 카테고리죠.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카테고리에 접근을 한 건데 상승률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져갔었던 거고, 지금 여태까지 이제 김장 담그자하고 많이 기다려봤지만 아직 카테고리가 상승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카테고리들도 이제 보험처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투자할 수 있으면 또 투자하면은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여기 카테고리 내에서 얘네들을 이제 활용하는 법이라든가 살 때는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영상 좀 가볍게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제가 코인 고르는 법 좀 심층 분석 한번 해보는 걸로 해서 영상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끝없는 공부와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